미쿡 정치농장.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두 번째 시간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테네시 시골개님 그리고 뉴저지 냥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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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아주 쌩쌩하고 낭낭하신 게 한 주간도 아주 잘 지냈다는 것들이 아주 간접적으로 전해지네요. 그 월드컵도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매 경기 할 때마다 그라운드 경기 끝나고 휘슬이 딱 울리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라운드에 엎어져 있는 그런 모습만 봐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우리 선수들 너무 잘해줬고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공지사항을 드리자면 지난 12월 6일 화요일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이런 세계 각지의 동포들이 모여서 줌으로 첫 시국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출된 결과물이 연대 활동으로 오는 12월 17일 우리나라 한국에서 열리는 100만 촛불 행동에 온라인으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이미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무지의 무례함을 온 국민에게 충분하고도 남게 보여주었고 12구 참사를 통해서 정부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외면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 엄동설한 이 추운 겨울에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촛불을 들게 하고 있기에 우리 해외 동포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외 동포들도 온라인으로 동참하며 촛불 국민들에게 지지를 보내고자 그 뜻을 모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쿡 정치농장에서는 계속해서 해외 시국 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에 계신 촛불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외 동포들도 조금 힘을 모아서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전 개인적으로 좀 감개무량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그랬을 때는 뭐 전두환이 뭘 했대? 야 이놈 시키 그래도 속으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같이 마음을 보탤 수 있다는 것만으로 좀 개인적으로는 좀 감개무량합니다. 이 시국회의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다 각자 어떤 단체에 소속돼서 많이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지금도 뭐 여러 곳에 뭐 세월호 기억하는 모임이라든가 다른 모임들에 속하신 분들이 요번에 한 뜻을 갖고 뭐 정치적 성향이 조금씩 다른다 하더라도 같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네, 우리 시골개님도 참가하실 거죠? 시간이 되신다면? 네, 오늘 아바타가 굉장히 어디 충남 보령쯤 어디 있는 시골개 같은. 시골개가 원래 건강하고 그래요. 맞아요. 저도 강아지를 키우려고 이제 시골개, 우리나라 누렁이, 이제 시골 누렁이 아, 같은 강아지를 입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암만 찾아도 없더라고요. 백구는 좀 있었는데. 백그라운드에 있는 그 곰이 저희 동네에는 보통 블랙베어래 가지고 조그만 까만 곰이 가끔 나타나거든요. 근데 완전히 아, 다르네요. 사실 저게 저희 동네 곰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보는 곰들은 검은 곰이에요, 사실. 음, 그쵸? 저희 예, 동네도 그래요. 예. 그리고 아마 서쪽에서 보이는 곰들이 아마 지금 보이시는 곰이라고 알고는 있어요. 브라운베어. 예, 브라운 베어. 근데 제가 이거 베스 프로 샵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 하도 곰이 많다 보니까 베스 프로 샵에도 이렇게 곰이 항상 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구나. 좀 인상적이라서 한번 찍어봤죠. 오늘 배경화면으로. 좀 야생에 와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양희님은 배경이 지금 설원 속에 가 계신 듯한 그런 배경인데요. 네, 지난주에 눈이 좀 내렸어요. 그동안 좀 많이 더웠다가 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세상이 다 하얗게 변했는데 친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백그라운드로 올렸어요. 잘하셨네요. 이뻐요. 뭔가 좀 겨울 왕국이 된 것 같은 그리고 저희 레디코. 예, 남쪽에는 뉴저지의 겨울이 예, 아니니까 눈이 눈이 안 와요. 내린 뉴저지의 모습이에요. 음,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싹 바뀌는 모습만 봐도 좀 뭔가 좀
울컥한 느낌이 좀 있긴 하네요. 지난주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양희님. 네. 제가 지난 한 주 조금 이슈가 됐던 몇 가지 뉴스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선 화물연대가 16일간의 파업을 줬고 현장에 복귀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2일 이봉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위원장이 무계한 단식에 돌입했다고 하네요. 파업을 힘으로 꺾은 정부 여당의 기존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약속마저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나서 이에 반발한 것입니다. 여와 야가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파기를 하겠다는 정부가 참 어이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니까 아마 이렇게 정부 여당도 이 화물연대와의 타협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뉴스로는 윤 대통령은 13일 화물연대가 총파업 16일 만에 현장 복귀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검찰의 속성을 못 버리신 것 같아요. 국민을 네. 잡아들여서 어떻게 음, 꼬투리를 잡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법 행위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가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음, 다음 뉴스로는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여당이 정당한 증인 채택,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13일 성토를 했습니다. 이들은 사퇴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위원들이 빨리 복귀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14일 본조사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일매일 망언 쏟아내는 거 들으셨죠? 아마 네네.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듣고 이런 행동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도대체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까지 두고 봐야 될지 참 빨리 총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주 52시간 유연화 방안, 노동개혁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긴 노동시간을 더 줄이긴커녕 오히려 더 늘려 최대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방향을 두고 노동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불량식품도 필요하면 먹을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말씀했던 그 윤 대통령의 가치관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어요. 음,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기본 권리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대한민국이 다시 후진국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가로사로 돌아가실 분이 너무 많이 생길 것 같아 정말 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음, 오늘 걱정됩니다. 마지막 예, 뉴스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대통령에게 사건 발생 및 조사 결과를 대면 보고했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했고요. 음. 도대체 얼마나 작전을 잘 짜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그 소환장을 날릴 수 있을지 우리 모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나온 뉴스가 팔로우업 뉴스죠. 화물연대 소식이었는데, 이게 그냥 법대로 그냥 하겠다. 뭐 이런 말로 들리네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파업 같은 거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의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곤봉 들이대서 법과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뭐 그들이 말하는 공정이란 무엇인가? 뭐 다시 생각하게 하네요. 제일 마지막에 양희님이 언급해 주신 것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게 대체 언제적 사건인지 무슨 사건인지 좀 기억도 가물가물한데요. 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 9월 23일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신 이대준이라는 분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서 사망한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빨리 파악을 해보라고 문 전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셨는데, 그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그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께 그 다음날 오전 8시 30분에 이제 최초로 대면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받고 저기 문 대통령이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니까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유엔사 국가정전위원회를 통해서 북한의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했고, 수집한 첩보를 분석해서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경위와 사망 여부들을 조사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음. 이게 왜 갑자기 2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다시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 당시에는요, 이대준 씨라는 분이 월북을 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음, 월북을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분이 아마 실종자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탈진된 상태였는데 그 부유물이라고 해서 그냥 뜰 수 있게 바다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부표라든지. 네. 의지한 뼈. 채,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갖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이 북한에서 연락이 됐을 때, 그러니까 잡았겠죠? 본인이, 그러니까 음, 실종자 그분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등 이런 신상 정보를 북측에 다 이렇게 제공을 했대요. 그리고 음, 또 본인이 월북을 할 의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또 북에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북에서 다, 아, 이 사람이 월북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또 그 당시에 그 바다의 그 조류 같은 거를 판단을 했을 때, 이게 단순 표류일 경우에는 이분이 가는 던 데가 갈 수가 없대요. 본인이 의지적으로 가지 않는 한. 음. 네. 애가 발을 그러니까 의지 굴리던지. 노력 예. 없이, 예, 갈 음, 수가 없는 거고, 북측 해역에서 이 실종자가 발견된 당시 구명조끼 착용하고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인적 사항을 북측에다가 다 알려준 거 알고, 북측이 알고 있었고, 또 월북 의사를 표명한 그런 점에 때문에, 그리고 또 이분이 항해사기 때문에 그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음, 뭐 여러 가지, 또 아마 그 당시에 해경이 이제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고 많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뭐 도박을 했다는 증거,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채무가 많이 있었다라는 그런 사항이 판단이 돼서, 아, 이런 개인적인 이유로 월북을 했겠구나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거의 증거가 굉장히 명확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렷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왜 자꾸 들춰내서, 그러면 뭐 유가족들의 어떤 입장 같은 것들도 있나요? 네, 실종자분의 그 형님 되시는 분이 지금 그분이 문 대통령과 다른 해당 기관들을, 전 정부를 다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왜 고발을, 그렇게 증거들이 명확한데 고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참, 아, 좀 이해가 안 가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실은 어디에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부의 어떤 또 다른, 사실 그 월드컵이 바로 있기 전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굉장히 뭐 쥐잡듯이 이 잡듯이 그냥 탈탈 털어대기도 했고, 이제 와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칼날이 글로 향하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시골개님은 이런 일련의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문재인 정부의 월북에 대한 판단은 그 북한 통신 신호를 감청한 국정원의 그 특별 취급 정보라는 SI라는 첩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죠. 아까 방금 그 양희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근데 사실은 이 특별지급 정보라는 것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가 사실이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정말로 진짜로 월북을 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표류한 것이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이 사건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는 거죠. 이 사건 자체는 2년 전에 전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와서 갑자기 불거진 일이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왜?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시작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의 시작이 사실 1%도 안 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선은 국민의힘이 이겼지만 국회 의석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여소야대 구도가 재편되었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시작부터 이 구도를 타개할 방법을 윤석열 정부는 모색을 아주 치열하게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처음부터 민주당 흔들기 하고 문재인 정부와의 그 불편한 동거를 안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이재명 흔들기부터 시작했고요. 또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서 어떤 통합이나 화합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예 강행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본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행안부, 기획재정부, 국방, 환경, 해양, 수산부 장관 등에 다 집어넣었죠. 그리고 그렇죠. 또 보시면 알다시피 요즘 많이 떠드는 카톡 메시지들 있잖아요. 60, 70대들 분들이 좋아하는 방공의식 자극하는 그런 카톡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다 뿌려가면서 이렇게 흔들기와 그다음에 상대편의 어떤 지지 세력들을 그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음, 많은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요 두 가지가 합쳐진 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문재인 지지자와 또 예민한 반공 얘기를 한데 묶어서 2년 전 사건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어떤 정부 주도권 갖고 오기 위한 어떤 그런 큰 명목하에 굳이 끄집어내고 문재인 죽이기 아니면 지지자 늘리기 혹은 아, 굳히기 음, 이런 쪽으로 음. 이용하려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있고 이런 얘기가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저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다는 아니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국민의힘당 그리고 정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4%다 8%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해외에서는 9%다 8%다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네, 해외 언론기관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국면 전환용으로 야 이거 빨갱이야 이거 주사파야 이렇게 네, 몰아가서 이제 어르신들의 이런 어떤 옛날 그 프레임을 쌍수로. 네. 건드려서 얘네들 이거 빨갱이들 척결해야지 이런 근데 이런 것들이 아직도 통한다는 게 참 그리고 서글프네요. 뭔가 석연치 않은 게 또 하나는 또 해경이 사실 그때는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었는데 그 윤 대통령의 고등학교, 대학교 후배인 해경 간부가 대통령실 한 번 불려가고 나서 일주일 후에 자진 월북이 아니다라고 번복을 음, 했었거든요. 음,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의 행태를 여태까지 보면 이런 사실 여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일단 흔들어 보자. 흔들고 시끄러우면 이기는 거다. 약간 이런 흔들기 방식 중에 하나가 또 토픽 하나가 서해 피격일 수도 있고 또 문재인 타겟설일 수도 있고 이런 형태의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음. 양희님은 이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이런 반공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이런 이슈를 끄집어낸 것이. 네, 일단 저는요, 돌아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도대체 내가 뭘 놓쳤지?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새로운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뭘 놓치고 있었는지를 찾고 음, 싶어서 한마디로 보수 채널들을 좀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 아, 서치도 해보고 하니까 거의 모든 기사가 채널 A라든가 TV조선 거의 그런 쪽에서 엄청나게
기사를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한참 들었을 때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정말 아, 이 공무원이 만약에 월부르게 하려고 했다면 왜 죽였냐, 북한이? 왜 음, 총살을 당했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는 나만, 저 국민이 그렇게 북한에 총을 맞아 죽었는데 왜 그걸 우리는 침묵하냐? 가만히 있냐? 음, 이런 데에 막 이렇게 초점이 맞추고 또 보스채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또 뭐냐면요.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바로 다음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유엔에서 종전선언 관련 연설을 하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문 정부가 뭐 평화 모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빨리 덮은 게 아니냐, 막 이런 음, 의혹을 제기를 하고 또 북한의 공동조사 요구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당시에 문 대통령이 북한에 정식으로 항의도 하고 이제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등 되게 많은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근데 마치 그런 적이 없는 것처럼 문정부가 다 접은 것처럼 그렇게 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러니까 결국 이게 보면은 이 상황을 이해할 때 저희가 정말 근본적으로 찾아봐야 될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자진월북이든 아니든 간에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이게 타격을 입힐 만한 그런 상황이어서 어떻게 문정부가 은폐 조작, 축소 조작을 해야만 했는지 그거를 봐야지 되거든요. 근데 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거를 축소해가지고 은폐를 해봤자 문정부에 아무런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진실을 찾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찾는데 아무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음, 먼저 잡아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서훈, 그렇고, 그 다음에 노영민, 그렇고, 이제 박지원. 박지원, 예, 일단 잡아들여서 너네들이 뭔가 잘못했지? 니네가 알아서 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뭔가 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보면 그래 보이죠. 예, 한마디라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어떻게 엮어서 이 결론을 그렇게 만들려고 문재인 음, 대통령을 기소까지 가는 건 저는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망신 주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고도 남을 어떻게든,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막 흔들어 보자는 거죠. 흔들어 놓고, 망쳐 놓고, 아니면 말고. 약간 음, 그런 식으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예,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그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 유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기 뉴스에서 저도 직접 봤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실을 파악하라고 분명히 지시를 여러 번 내렸고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게 문 대통령 때에 문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 가족들, 유족들한테 그 공무원 유족들한테 사과를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이제 월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때문에 가족들이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니면 동생이 남편이 지금 월북하려고 했다가 죽은 그런 사람의 가족이 됐다는 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을 겪고 있겠어요. 그렇기 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겪을 그런 고통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같이 나눠주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필요하다면 사과를 하고 또 유가족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정부가 진짜로 원하는 게 그게 진실이 원하는 게 그런가 보다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로 사과를 안 할 거예요. 우리 모두 알잖아요. 네, 그렇죠. 절대로 예. 안 할 거라는 거. 그냥 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 누구든 잡아들여서 이 끝장을 내고 싶어 할 거라고요.
근데 결국 타깃은 지금 문재인으로 흐르고 있지 사과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진짜 얘기하신 음, 것처럼 양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구속 이것까지 가려는 목표가 그냥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방금 양희님이 얘기하신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네요. 음. 뭐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걸 이제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 서해안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 정부가 이걸 파헤쳐서 국정 운영에 무슨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의문이 들고요. 양희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명확한 그런 자료들이 있고 하다면 시골개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어떤 국민들을 반공 교육으로 자기의 지지 세력을 더 추구하려는 게 아닌가. 뭐 이게 뭐 국정 운영에 무슨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무슨 뭘 공정을 바로 세우고 뭘 법을 뭐 바로 세우는 얼마나 바로 세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건 피해 가족에게 위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어떤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좀 규합하는 그런 용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청와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문재인의 국정원은 국민이 죽었는데 남북 관계에 걱정한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윤 정부는 어떻게 보면은 서해 피살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음,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어이가 이태원 없죠. 참사는, 그쵸. 이태원 참사는 158명의 죽음이에요. 그때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않았는데 사실 윤 정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음, 지금 한 분 더 돌아가신 거 얘기 들으셨죠? 내 친구가 그 아, 같이 네, 그때 갔던 친구가 죽고 본인은 산 거에 대해서 아마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 분명히 그 트라우마 네,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그분들을 아이고, 위해서 국가가 뭔가 노력해서 치료를 해줘야 될 텐데, 이렇게 서로 자기 잘못은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 그냥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있는 정부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뻔뻔하고 참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운 줄을 자기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뭐 자기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물어보면 나 그냥 뭐 하고 있어. 뭐 이러지 않을까. 정말 국민의 안전과 어떤 생명을 지켜야 되는 정부인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게 어긋나 있으니까 이 정부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이 새삼스럽게 또 드네요. 맞습니다. 전 요즘 한국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왜 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도대체 왜 바꾸질 못하지? 음, 이미 충분히 많은 국민들이 많이 봐왔고, 그런데 그 힘이 지금 윤 정부에 가 있고, 검찰에 가 있고,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가? 아니면 음, 그냥 조금만 내가 더 기다리면 아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것처럼 다시 또 새로운 세상을 열까? 음, 그냥 답답한 마음에 제가 어떻게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열심히 우리 해외 시국회의 열심히 참여를 해야겠다. 그냥 그런 마음만 먹습니다. 예. 혹시 시골개님 뭐 마지막으로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한국 뉴스는 사실 답답해요. 지금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음, 한국에 계신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사실 윤석열이 꿋꿋하게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냥 몰아붙이기. 그렇죠. 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다 잡아놓고 흔들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아주 끊임없이 본인들끼리는 굉장히 똘똘 잘 뭉쳐요. 국힘, 뭐 한동훈이 해서 엄청 똘똘똘똘 뭉치잖아요. 단결이 잘 돼, 우리나라. 엄청, 예, 부러워요. 저는 사실 되게 부러워요. 그렇게 음, 단결이 잘 되는 그들이 참 부러워요.
근데 한편으로 또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촛불 시위가 그 버티기에 얼마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 모든 인사들을 자기 주변의 친윤으로 다 바꾸고, 뭐 검찰, 조중동을 다 자기 편으로 바꾸고, 검찰, 판사까지 다 자기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국민들은 이제 촛불 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만큼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거를 진짜 이뤄낼 수 있을까? 이뤄내야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버티고, 우리도 버텨서 촛불을 혁명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게 저도 방법도 모르겠고, 뭐 어떻게 지지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더 답답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네. 현장에서. 참 그래서, 혼란스럽죠. 네. 예, 참 혼란스러워요, 저도. 네, 맞습니다. 뭐, 저번에도 촛불혁명이 그렇게, 뭐, 그들 측에서 보면 시위고, 뭐, 반역, 뭐, 주사파, 뭐 그런 거였지만, 촛불혁명 이뤄냈으니까, 이번에도 행동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윤 정부에서 얼마나 이야기를 또 드라마를 써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의도한 것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기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를 짓자면 이번 이태원 유가족 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시오. 주어가 있는 사과를 하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이 내가 잘못 내가 다들 책임입니다. 이런 것이 얘기한 게 아니라 책임 있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 권익과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 정부가 좀 더 진실을 좀 찾아가는 그런 국정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이상 미쿡 정치농장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